75년도에 그 남베트남이 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이 되고 난 다음이지만 그 당시에는 영어로는 월남 패망이죠.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의도 광장에서 걸기대회 하는 겁니다. 정말 많이 모였죠. 엄청나게.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뭘 합니까? 이렇게, 요거는 또 이제 조금, 그거보다 한 해 전이에요. 이건 74년도예요. 이건 75년도 사진이고, 74년도에 이때는 뭐냐면,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잖아요. 사실은 그거, 100%라고는 얘기 못해도 저는 99.9% 경호원 총에 맞아 돌아가신 거예요. 그 경호원이 일부러 쏜 건 아닙니다. 문세광을 제압하려고 쏜 총이 하필이면, 정말 하필이면이죠. 문세광이 쏜 총은 분명 아니에요. 그건 100%입니다. 문세광이 쏜, 그건 뭐 오늘 그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하여튼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북의 소행이다. 이북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제일동포 민단 쪽에 있었던, 그러니까 반박정희 성향을 가진, 김대중 납치 사건 이후에, 이제 그런 생각을 진하게 갖게 된 문세광이란 그 교포 청년이지, 뭐, 저 청년하고도 상관없어요. 북한하고는 더더욱 상관없고.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김일성이 한 짓으로 이렇게 몰아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때 모였을 때 뭘 합니까? 김일성 화형식을 하는 거예요. 숱하게 했습니다. 숱하게. 땅굴 나왔을 때도 하고, 무장공비 세게 내려와도 하고, 삐걱하면은, 김일성 화형식을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만고역적 김일성을 뭐 화형하자. 이거는 아직 불 붙이기 전에 사진마 김일성을 하자. 불 붙은 사진이고. 저 뒤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김일성 화형식을 했는데, 자, 이제 이랬었지만, 이게, 60년대, 70년대 또는 80년대 초반까지 일반인들이 갖고 있었던 김일성에 대한 정서죠. 근데, 저는 김일성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서울을 한번 왔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6.25 때도 안 내려왔어요. 6.25 때도 안 내려왔었는데, 저는, 김일성이 45년도에, 그러니까 아직 분단이 고착화되기 이전에, 그때 서울을 방문했었으면 훨씬 더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가짜 김일성설 같은 것들을 잠재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45년도에 김일성 장군 환영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 위원장이, 여기 보시면은, 위원장이, 여기 보면은, 위원장이 홍명희죠. 홍명희, 부위원장이 김기전, 여긴 천도교 쪽에 아주 큰 인물입니다. 김광수는, 제3차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였던 김철수의 동생인, 김광수는 공산주의자예요. 홍명희는 진보적 민족주의자고, 김기전은 뭐 천도교계니까 우파 민족주의자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좌우를 막내해서, 김일성 장군, 무정 장군, 또 여기 보면은 이제 김두봉 선생, 등등 독립투사들을 환영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45년 12월 달에 만들어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번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협 선생이 이제 해방일기란 걸 책을 완간한 다음이었나? 하여튼 그때 이제 프레시 안에서 뭐 일종의 서평 대담 같은 걸 했어요. 서평 대담 같은 걸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가 뭐 해방 직후 상황을 얘기하다가 김일성 장군 환영을 갔는데, 그때 사실은 김일성이 내려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강양구 기자가 보고 있다가 그게 재밌었나 봐요. 김일성이 진짜 서울에 올 수도 있었겠구나. 그리고 이제, 홍명희 선생이 위원장에서 환영대회까지 만들어졌었다. 이제 그 얘기 했더니, 그거 왜 안 왔지? 왔었으면 되게 재밌었을 텐데. 그래갖고, 이 서평의 제목을 이걸로 뽑았어요. 이거 뭐 그냥 좀 지나가는 얘기처럼 했었는데, 마치 이 서평에서 이 얘기가 굉장히 길게 된 걸로.
제가 이것 때문에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죄래요, 내란죄. 제가 내란죄로 고발당했다는 걸 신문을 보고 알았고, 근데 내란죄로 고발당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됐어요. 나중에 무혐의 됐다는 것도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경찰 검찰에서 뭐 통지도 없었어요. 아마 이게 사안 자체가 너무 황당해서 그런지 뭐 이게 뭐 이렇게 뭐 더군다나 이게 2000 몇 년이에요. 2011년도인데 그러니까 한 70년, 65년 전에 김일성이 서울에 왔었으면 재밌었을 텐데 정도 얘기가 이 공안 검사들이 봐도 이게 무슨 위법성이 있느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65년 전에 김일성이 그때 서울 한번 왔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얘기하다가 고발이 됐는데 요새는 이런 거 만들어졌어요. 김정은 위원장님의 환영. 또 사진을 좀 빠뜨렸나? 아까 찾았었는데 보면 아예 플래카드를 누가 들고 있더라고. 김정은 환영은 국보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 플래카드를 걸고 있는데, 우리나라 참, 이 김일성, 김정은 부자하고는 참 인연이 깊어요. 우리 시인 김수영 있죠. 김수영이 이런 시를 썼었죠. 김일성 만세. 여기 보면은, 이 시가 말이죠. 늦게 발견이 됐어요. 김수영이 써놓고서 이걸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6호를 정리하다가 2006년인가 7년인가 한 10년 좀 넘었습니다. 그때 이제 찾았는데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 제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인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제의라고 조지훈이라는 시인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밖에.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 제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조지훈 시인하고 술 먹다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조지훈은 그걸 인정하면 안 되는 거야. 한국 언론제는 이런 거야. 조지훈 선생은 굉장히 우파거든요. 아버지가 민족주의자 재헌 의원이었는데 아버지는 납북되고 경상도 아주 우파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김수영은 의용고 나갔었던 방공포로도 남쪽에 잔류하긴 했지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모더니스트였고 이제 이러니까 언론 자유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4.19 후에 쓰여진 겁니다. 4.19 직후에 쓰여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 시를 발표는 못했던 거예요. 서랍에다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수영이 68년에 세상을 떴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거의 4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왔는데도 이게 또 논란이 돼서 푸사거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인데 86년도에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진짜로 세상을 떠나기 거의 한 20년 전쯤에 18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문에 김일성 피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50대, 40대 후반만 돼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김일성 피살. 신문에 정말 주먹만한 활자라고 그러죠. 열차 타고 가다 총 맞았대요. 이걸 제일 먼저 보도한 게 조선일보가 호의를 했습니다. 김일성 총 맞아 피살. 뒤에 보면은 군부 불만 세력이 저격했다. 조선일보가 세계적인 특종을 했다. 라고 여기 이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특종, 조선일보의 세계적인 특종이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게 김일성이 살아 있으니까 세계적인 오보가 된 거죠. 세계적인 오보가 되었는데 이때 다들 신문이 김일성 사망이라고 했는데 중앙일보가 한 글자 더 써갖고 망신을 변했어요. 피살 설. 딴 데는 사망. 다 이렇게 썼는데 여기 좀 설. 그때 신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신문 방송 이렇게 다 들어보면은 정말 뭐랄까요. 해설들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김일성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그때 이제 북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게 이건 아무래도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김일성이 죽었으면 북한이 발표를 하지. 북한 내에 특별한 동향 지금 우리가 인터넷 있고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북 방송
또 잡히고 그럴 텐데 이 방송 틀어본 친구들도 아무 이상 증후 없다 하면서 이거 이상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김일성이 다음날 나타난 거예요. 이제 평양 그 몽고 원수가 오는데 거기 공항에 영접을 나가서 딱 하니까 살아있는 게 분명했잖아요. 이걸 김일성 사망설, 아까 가짜 김일성설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다 보면 그 김일성은 5번째 김일성이 되는 거죠. 김일성이 죽었는데 김일성이 죽으면 이북이 이제 어떤 그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서 목에 혹 달린 영감쟁이 하나 구해다가 김일성 대신, 그러니까 아까 각계무사 얘기 나온 게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김일성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계적인 오보를 내놓고도 오보의 책임을 북한한테 돌렸죠. 하여튼 조선일보 황당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개인 그 뭐 정보 보호 그래갖고 이 전화번호 같은 것들도 개인 정보도 뭐 그 보호하지만 옛날엔 전화번호부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임명편과 상호편, 그 업종 그 업체들 있는 것과 처음에는 그 같이 있었다가 전화가 많이 보급이 되니까 이렇게 두꺼운 걸로 그 정말 베개 할 만큼 두꺼워졌죠, 전화번호부가. 그러다가 이제 뭐 그 언제부터인가 안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 전화번호부 지금 헌책방에서 혹시 보게 되면 무지무지 비싸요. 몇십만 원씩 해요. 전화번호부. 그러니까 아주 그것도 드물고 옛날에는 집집이 매년 나눠줘서 다 그냥 버렸었는데 지금은 정말 귀한 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88년쯤에 87년 6월 항쟁 끝나고 강연을 다니기 시작한다 맨날 그 김일성 진짜냐 가짜냐 질문 받고 그럴 때 그때는 서울 전화번호부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이렇게 딱 전화번호 펴보니까 김일성이 한 50명 가까이 있는 거예요. 40몇 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같았으면 김일성이라는 이름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때 참 호기심 천국이었나 봐. 전화번호부가 있으니까 전화를 돌렸어요. 김일성 씨 계시냐고. 그래서 나이를 물어봤죠. 난 이제 김일성 연구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나이를 물어봤는데 진짜로 그때 제 기억에 87년이었으니까 45살 그 한 50살 그 40대 후반이 제일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37년부터 4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자, 그러니까 독일에서도요. 그 비슷한 시기에 제일 흔한 이름이 아돌프예요. 아돌프 히틀러. 그러다가 50년대에는 아돌프라는 이름이 거의 종족을 감췄었대. 60년대 후반 70년대 들어서부터 아돌프가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이거 누가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호기심을 발동해서 전화를 뭐 많이는 안 해봤지만 한 서너 통 해봤는데 그 서너 분이 다 40년 그 40대 중후반 그 김일성이 한참 활동을 그 시기에 태어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확인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일본 관원자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국경지대에서는 사나이가 태어나면 김일성 장군처럼 자라라. 그렇게 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김일성이 유명했었다는 걸 이제 일제 관원 자료에 나오고 있죠. 뭐 요 김일성 전설에 대한 얘기는 뭐 나중에.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